세 번째, 치매 이야기. 11년 동안 요양보호사로서 여러 치매 어르신을 요양하면서 겪고 생각한 치매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 뇌 MRI 찍어 치매 조기 검진시켜드리는 가장 큰 효도 선물하세요. 제가 2012년 2월부터 11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겪은 가장 안 좋은 치매에 대한 사례입니다. 2015년 3월에 82세인 K할아버지와 77세인 P할머니를 만났는데 두 분은 부부였습니다. 처음엔 와상인 할아버지가 요양 대상자였습니다. 2015년 3월에 제가 이 집에 오기 전에 할머니가 요양사가 들깨를 훔쳐갔다면서 요양사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와상 환자였는데 쌀자루가 눈에 안 보이고 제가 할아버지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제가 쌀자루를 훔쳐갔다고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고 할머니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기저귀 다 갈아주고 식사까지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좀 기분이 상하면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일이 토요일이면 저도 내일은 안 온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 따뜻한 밥에 설거지까지 해드리니까 좋으셨던지 일요일 오후 4시쯤 되면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집에 놀러 오라고 평소 따뜻한 밥상 받았다가 막상 손수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 하려니까 제가 아쉬웠던가 봅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계모와 계모가 데려온 두 딸에 대해 맺힌 게 많았던 것 같았다. 어린 시절 계모와 계모가 데려온 두 딸에 대해 하루에 수도 없이 되풀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것은 집에 물건을 누가 가져간다면서 삽, 호미, 괭이, 기타 여러 가지 농기구를 현관에 두었으며 거실에 있는 물건도 대부분 방에 두었고 제 가방마저도 누군가 훔쳐간다면서 거실에 두지 말고 방에 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오기 전에 동네 사람들과 자주 불화가 있었고 이 집에 누군가 오면 물건을 가져간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웃의 방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할머니가 치매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서 저와의 대화에서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를 했고 말을 재미나게 하시는 할머니 덕분에 많이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할머니가 주위 사람들과 불화가 잦자 지인들이 자녀에게 연락을 해서 할머니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답니다. 자녀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약을 드시고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다른 질병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할머니는 똑똑하고 영리하셔서 이해력도 좋았고 수리 계산도 잘하셨기 때문에 인지검사에는 30점 만점에 30점을 받을 정도로 보였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와상으로 누워있는 할아버지보다 정작 심각한 사람은 치매가 걸렸지만 약도 잘 챙겨 드시지 않은 할머니였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초등학교는 다녔지만 졸업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심성도 착하고 글도 잘 읽고 이해력도 뛰어나고 영리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한번 고집을 부리면 어떤 설명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외출하시다가 팔꿈치를 다쳐서 깁스를 하게 되었고 입원을 하게 되자 병원에서 간병인과 간호사가 할머니에게 바지를 벗기고 기저귀를 채우려 하자 당황한 할머니는 간병인과 간호사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는 등 강한 저항을 하자 보호자의 동의하에 할머니 손을 기둥에 묶은 상태에서 입원을 약 3주 정도 하고 퇴원을 하고 난 후 걷지를 못하고 대소변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치기 전보다 치매의 증세가 몰라보게 심해졌습니다. 현재의 기억이 거의 저장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자녀가 왔다 가도 기억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저는 기억을 잘했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라는 말이 새로 생겨서 요양보호사라는 말을 잘 몰랐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보통 어르신들은 아줌마, 밥쟁이, 도우미라고 불렀습니다. 요양사라고 부르는 어르신들은 똑똑한 어르신들이 부릅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요양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요양사라는 말을 기억했어요. 자식이 왔다 간 것을 잊어버리고
가끔 할아버지의 얼굴도 친정아버지인지 시아버지인지 남편인지도 헷갈려 했어요. 집도 본인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화장실과 부엌에 가재, 도구도 집에 가지고 가려고 매일 짐을 꾸렸어요. 할머니 현재 기억은 저장되지 않아 보였고 할머니의 나이 계절은 모르지만 옛날의 영특한 모습은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제가 누구랑 통화하는 것을 엿들으면서 대부분 내용을 파악하고 참견까지 하셨어요. TV에 나오는 드라마 속 인물의 마음도 대부분 이해하셨어요. 따님이 방문했다가 농담도 잘하시는 할머니와 대화를 하고는 우리 엄마는 이 정도면 치매가 심하지 않지요?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제가 따님에게 치매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 어머니의 치매는 엄청 심하다. 어머니는 기억이 전혀 저장되지 않는다. 그러니 조금 전에 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따님이 왔다 간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따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점점 할머니는 밥을 드신 것도 옛날에 사용하셨던 유광은 기억을 해도 양변기로 된 화장실을 기억하지 못해 옆에 제가 있으면 10분마다 가는 화장실이 어디냐고 계속 묻고 집도 본인의 집인지도 모르고 수시로 집에 가려고 옷, 이불 기타 물건을 싸고 또 싸고 본인이 짐을 싼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실 여기저기에 소변을 누기도 하고 대변이 더럽다는 인식이 있어 그릇에 눈대변을 치운다고 창문으로 던지고 세면대에 버리고도 했습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영특한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치매인지 잘 모릅니다. 옛날에 많이 배운 지식이 저장되어 있어 그 기억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치매가 중증이 될 때까지 치매라는 것을 잘 모를 수 있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2022년 초기까지는 제가 요양사인 것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식사한 것도 잊어버리고 제가 누구인가도 잊어버리고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면서 장판과 벽지를 다 뜯고 드시는 것과 못 드시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6월 85세인 할머니는 현재의 기억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도 대부분 사라지고 현재의 판단마저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3명의 이름은 기억하셨어요. 제가 11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겪은 치매 증상 중에 가장 심각하게 진행된 치매 사례였습니다. 부모님께 뇌 MRI 찍어 치매 조기 검진시켜드리는 가장 큰 효도 선물하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치매 조기 검진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치매 조기 검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